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또 3학년 온라인 수업이 시작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실무 과목인데요. 여러분들이 만든 그 PPT 그 자료를 이용해서 제가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겠죠? 여러분들 얼마 동안의 기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좀 하다가 또 다시 또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3학년 4반 9번 김은지 학생의 커뮤니케이션 발표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차례가 회의록이란 회의록 작성 시 주의사항, 회의 결과 공지, 회의에서 기본 규칙과 요령, 회의의 규칙, 이렇게 차례 목차를 5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록이란, 회의록 분량은 일반적으로 A4 용지 1장 정도, A4 용지 1장 정도죠. 또 회의의 성격에 따라서 표, 그래프 이런 걸 사용해서 설명하는 거 좋죠. 표와 그래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3에서 4장 정도 분량이어도 상관없다. 회의록 작성 후에는 상급자에게 결제를 받기 위해서 결과 보고서를 형태로 만든다. 결제받기 위한 결과 보고서 형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회의록 작성 시 주의사항. 첫 번째, 회의가 끝난 즉시 작성한다. 회의가 이제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선 바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기억과 메모 내용이 선명히 남아있을 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회의록의 양식화. 회의의 목적, 목표 달성, 결정사항 등 중요한 항목을 앞에 적고 세부사항은 뒤에 적고 이런 식으로 양식화한다. 세 번째,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한다 그랬습니다. 서기, 글을 이제 적는 사람이죠. 회의록 작성한 사람, 서기가 뭔가를 의도하거나 주관적으로 써놓는 거, 이건 안 되죠. 그러면 회의의 신뢰성이 상실해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결정된 사항만 정확하게 정리한다. 네 번째, 참가자들도 회의 내용과 결과를 재확인해야 하므로 회의가 끝난 후에 작성 회의록을 신속히 발송,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면 재확인의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작성 회의록을 신속히 발송한다는 거죠. 참가자는 회의록에 입각해 결정사항을 실행하고 다음 회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회의 내용을 잊어버릴 즈음에 회의록을 받으면 실행 시기를 놓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회의가 끝난 후에 바로 신속히 발송하면 좋다, 이런 얘기죠. 자, 또 회의록에 포함해야 하는 중요사항, 결정사항과 향후 진행사항이 이제 포함되어야 됩니다. 회의 중 결정된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고 향후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는지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이런 식으로 의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죠. 또 참석자 의견 또는 상반된 의견, 이런 것들이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된다. 참석자 간의 동의 또는 이견 사항을 자세히 기록한다는 거예요. 참석자들의 의견들을 또 상반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걸 자세히 기록한다는 거죠. 최종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 회의록에 기록된 의사결정 사항이 최종적으로 있기까지의 토론 방법, 어떤 식으로 토론했느냐, 또 의사 진행 내용,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의사가 진행됐는지 등을 기록하는 것이, 최종 의사결정이라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회의록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의 결과를 공지하는데요. 회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나서는요, 공지문을 작성한다는 거죠. 공지문. 이건 이제 보고하는 것과 공지문과는 좀 다른 거죠. 그거를 마치고 나서 공지문을 작성. 그래서 진행자와 회의 참석자 전원에게 전자, 우편 등을 통해서 회의 결과를 통보하는 거죠. 그래서 몇 차 무슨 회의록, 개최 일시, 장소, 제목은 있고요. 참석자 누구, 불참자 누구, 결정사항은 어떻게 나왔고, 논의 특기사항, 회의 기록, 배부처, 작성 연월일, 작성자 이런 식으로 공지문을 작성합니다. 자, 회의에서 기본 규칙과 요령. 그럼 회의를 할 때 기본 규칙 어떤 것이 있을까요? 1번, 참가자 모두에게 경어를 사용한다. 경어 사용. 사적인 질문 등은 삼가고 개인적인 감정이 회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인적 감정 배제. 다른 참가자가 발언하고 있는 중에 끼어들어 발언하지 않는다. 우리 말하기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이죠. 자,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신뢰가 되는 언행하거나 비난 이런 것 하지 않죠. 발언 시간이나 순서 등 회의 진행 과정에서 사회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따른다. 의사 진행의 과정에 잘 따라서 진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의의 규칙에는 첫 번째, 다수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안건은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고요. 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수적인 우위를 이용해서 소수의 의견을 제시한 참석자 설득에 노력 없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 소수의 의견을 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참석자, 그 소수 의견 참석자에 대한 설득, 이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부동수, 똑같이 나온 거죠. 이 경우에는 부결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부결이다. 똑같을 때는 부결이다. 두 번째, 회의 공개 원칙이 있습니다. 회의에 대한 사전 안내 참관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사전에 안내하고 참관 기회를 제공한다 이거죠. 구경하는 사람들 회의에 대해 참관하는 이런 그런 것도 이제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통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서 관련 사항 알리고요. 회의 관련이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참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려도 있을 수 있겠다. 그게 바로 회의의 공개 원칙에 속한 겁니다. 또 회의 계속의 원칙. 한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 다음 회기로 넘겨서 처리하죠. 그 회기에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경우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바뀐다는 거죠. 위원들의 회의하는 구성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 처리하지 못하는 안건이라도 다음 회기로 넘기진다. 사람이 바뀔 때는 다음 회기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겠죠. 자, 네 번째, 정족수의 원칙. 정족수는 회의에 있어서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수가 바로 정족수입니다. 몇 명 이상 참석해야 된다든지 그런 몇 명이 구성이 돼야 되지만 그 회의를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제한된 숫자, 그걸 정족수, 정해진 그런 만족하는 숫자겠죠. 정해진 만족하는 숫자, 정족수,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 필요한 그런 숫자. 일사부재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다음 회기 중에는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는 원칙. 예. 그러니까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서는 같은 회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다른 회기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예. 그게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고 소수의 의사 진행 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예. 한 번 부결된 안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또 꺼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진행 방해를 예방하는 그런 원칙이 바로 일사부재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Q&A. 회의록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회의록 분량은 일반적으로 A4 용지 1장 정도 맞죠? 회의록 작성 후에는 상급자기 결제를 하기 위해 결과 보고서 형태 맞죠? 표와 그래프를 사용할 경우는 1-2장 정도 분량. 이건 조금 이상 3장 4장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 회의 성격에 따라 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설명을 알기 쉬워진다. 그렇죠? 네. 자, 요게 3에서 4장 정도. 네. 자, 회의록 작성 시 주의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회의가 끝난 금일까지. 그날까지가 좀 애매합니다. 바로 작성해야 된다고 그랬죠. 주관적이고 공정하게. 이거 주관적이 아니에요. 자기 의사 서기가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죠?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잘못된 거죠. 서로 대치되는 상반되는 표현입니다.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회의록은 표와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여 작성한다. 표와 그래프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그래프를 사용해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아니죠. 참가자들도 회의 내용과 결과를 재확인해야 하므로 회의가 끝난 후에 작성 회의록을 신속히 배송한다. 요게 답이겠죠. 요게 올바른 겁니다. 자, 세 번째. 회의 규칙으로 알맞지 않은 거. 의견 존중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죠. 회의 공개 맞고 회의 계속 맞고 정적수 완전 맞습니다. 1번이 답이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